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이제 시장 지상주의 그리고 거래 만능주의를 뜻하는 시장 사회가 펼쳐지면서 우리들의 사회적 삶의 영역에서 돈과 시장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징후를 대표해주는 사례 몇 가지를 살펴봤어요. 대체로 선착순이라고 하는 줄서기의 이제 전통적인 윤리가 시장 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시장에서의 상품 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새로운 유형의 새치기 방식을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대표해서 살펴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략하게 그런 신종 유형의 새치기 방식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의 논리도 살펴보기도 했고, 또 그런 신종 새치기 유형을 도입해가는 입장에서 왜 그런 신종 새치기 유형이 이 시대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지 간략하게나마 주장하는 그런 논리도 간단하게 함께 짚어보는 방식을 취하긴 했었죠. 그렇지만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그 논리들을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차 수업 때는 그런 대표적으로 라인 스탠드를 고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어,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는 줄을 서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지불해서 해나가는 그런 방식과 관련돼서 좀 서로 논쟁점들을 우리가 보다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신종 새치기의 방식,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그런 시장이 서고, 그런 시장에서 이런 일종의 새치기 거래를 하는 것을 옹호하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도입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하나의 시장 논리이기도 하고, 시장을 논리와 한편을 하는 시장 윤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어떤 입장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유형 중에 이제 라인 스탠드를 고용해서 대신 줄 세우는 일, 그것이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건 우리 시장 논리라고 할 수도 있고 시장 도덕, 시장 윤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입장들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입장을 일단 이 사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유지상주의자들이죠.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그런 입장이잖아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기본권이어서 우리가 최대한 또는 절대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에 따른 어떤 행동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또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라인 스탠드를 고용해서 어떤 대신 줄을 세우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아가는 일,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겠죠. 그것이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라면 원하는 재화를 어떤 방식으로 구하든 자유롭게 사고 파는 방식이라면 그런 거 허용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돈을 들여서 라인 스탠더와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라인 스탠더도 그러길 원하고 그러면 서로 동의와 합의하에 자유롭게 서로 대신 줄을 서주기도 하고 또는 나는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원하는 서비스를 교환하는데 그건 아무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공리주의자들도 이건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지지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겠죠. 시장에서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똑같이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공리겠죠.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자유시장의 거래 방식은 구매자나 판매자에게 서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결과는 이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어떤 집단의 거래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진시켜주고 그리하여서 사회 전체의 효용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지급한 사람 또는 돈을 받고 대신 줄을 선 사람, 라인 스탠더죠. 이 사람 사이에 거래가 이렇게 자유롭게 성립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양측이 다 모두 이익을 얻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앞서 본 사례처럼 뉴욕 퍼블릭 시어터의 셰익스피어 무료 공연의 입장권을 125달러를 한 장당 125달러씩 라인 스탠더와 거래하는 거죠. 그러면 그 라인 스탠드를 고용한 사람은 자기가 줄을 서지 않고 셰익스피어 연극을 관람할 수 있어서 행복감을 느껴요.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누린 거죠. 또 한편 몇 시간 동안 대신 줄을 서서 125달러를 번 라인 스탠더도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의 시장 거래의 결과로 구매자인 이제 입장권을 구한 사람과 판매자인 라인 스탠더나 모두 행복해지고 그래서 사회적 효용, 공리도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스탠드를 고용해서 대신 줄을 세우는 일, 이거 아무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왜? 사회적 공리와 행복을 증대시켜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도덕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제학자들이에요. 대개 경제학자들은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 속에 자본주의적인 그 시장을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이어서 주류 경제학자들은 되게 자유시장주의자들과 입장을 같이 하기도 하고 또는 공리주의자들과 한 편을 먹게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는 사람들이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주류 경제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경쟁 시장이야말로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시장은 사람들이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를 하는 것을 허용해 줘야 돼요. 또 그런 게 바로 시장인 것이죠. 그래서 재화의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에게 그 재화를 분배해 주는 방식이 시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재화를 팔려는 사람과 상품을 팔려는 사람과 그걸 사려는 사람들의 거래를 보면 팔려는 사람은 어때요? 가장 높은 값으로 사겠다는 사람에게 그 상품을 넘겨주죠.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장 높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그 상품 가치를 가장 높게 매겨주는 사람인 거예요. 시장에서는 거래되는 가격이 그 상품, 거래되는 재화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얼마에 거래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재화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과연 부동산 시장 집 거래를 하면 집이 이게 얼마냐라고 하면 서로 팔려는 사람은 가장 높게 살 만한 사람을 찾는 거고, 사는 입장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사람, 그 판매자를 고르겠지만 결국 그렇게 해서 집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대체로 팔려는 사람이 유리한 구조니까 팔려는 사람이 이제 가장 높게 팔 수 있는 구매자를 구하는 방식이었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집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새롭게 가치를 형성해 주는데 가장 높은 가치를 부르는 사람에게 그 재화를 활동함으로써 그 재화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돈을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로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가치는 매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리 줄서기 회사에서 대신 줄 서주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원래 과거에는 일이 아니었지만 새롭게 가치가 부여된 일이 되었고, 이 대신 줄 서주는 일 자체가 사회적 효용, 가치를 증가시켜줘. 말하자면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경제 성장을 그만큼 이루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래가 되지 않던 걸 상품처럼 거래가 됐고 일자리가 생겼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 그만큼 거래된 만큼 올라간다고 보면 그런 시장이 라인 스탠더 시장이 새롭게 생겨나는 건 경제학자로서 지지할 만한 새로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내는 바람직한 경제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유지상주의자나 공리주의자나 또는 경제학자들은 신종 이런 새치기 시장, 라인 스탠드를 고용해서 대신 줄을 세우는 일, 이걸 옹호하지만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에선 뭐라고 이들과 다르게 비판을 하겠죠. 그런 입장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볼 때 시장 사회가 펼쳐지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걱정하고 주목해야 될 차원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회적으로 공정성 차원의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고, 하나는 뭐였죠? 그렇습니다. 도덕적 부패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우려와 걱정이 생길 수 있다고 했죠. 도덕적 타락 현상과 관련돼서. 자, 먼저 사회적인 공정성 차원의 반박을 우리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라인 스탠드를 고용해서 대신 줄을 세우는 일이 허용될 경우에 바로 사회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펼쳐져서 서로 대비적으로 불평등한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자, 어떤 지점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볼까요? 자, 라인 스탠드를 고용해서 센트럴 파크에서 열리는 셰익스피어 무료 공연 입장권을 확보하는 경우 공연을 보고 싶어 줄을 섰던 사람들 가운데 라인 스탠더보다 이제 고용된 사람이죠. 이들보다 뒤에 서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돌아갔어야 될 입장권 중 일부가 누가
라인 스탠더가 일단 가로채간 거죠. 라인 스탠더가 만약에 공연을 봤다면 그 사람도 보고 싶어서 줄을 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라인 스탠더가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공연을 보는 게 아니라 입장권을 구해가지고 줄을 서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에게 입장권을 다시 건네주잖아요. 그 실제 공연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라인 스탠더를 고용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라인 스탠더가 구해가는 입장권의 수만큼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실제 줄을 서지 않았던 사람들이면서 라인 스탠더를 고용한 사람, 이 사람들이 실제는 공연을 보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 결과 라인 스탠더보다 뒤에 서 있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라인 스탠더가 없었다고 한다면 입장권을 구해서 공연을 봤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라인 스탠더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입장권을 손에 넣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경제적인 불평등이, 이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을 낳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자들, 앞서 살펴봤듯이 경제학자라든가 또는 공리주의자나 또는 누구죠? 자유지상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앞서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던 거죠? 자유시장에 맡겨서 최고의 가격을 자발적으로 지불하려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입장권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셰익스피어 작품 공연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주는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연 그러냐?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논리는 오히려 무료 입장권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라인 스탠드를 고용해서 오히려 라인 스탠더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오히려 셰익스피어 공연의 가치가 더 올라갔고, 또는 라인 스탠더에게 125불을 한 장당 주면서 그 입장권을 구해서 보는 사람은 오죽하면 그 공연을 보고 싶었으면 어떻게든 보고 싶었으면 한 장당 125달러, 거의 한 15만 원 돈을 줘가면서 공연을 관람하려고 했겠느냐. 그럼 그 사람들은 무료로 볼 수 있었던 걸 한 장당 15만 원 정도의 돈을 내가면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셰익스피어 공연을 보고 싶은 의향이 더 강했던 거고, 그래서 셰익스피어 공연이란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반대하는 입장, 비판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어떤 재화에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꼭 그 재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값을 지불하려는 마음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의향이 일단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반영된다는 거죠. 우리가 경매 같은 데 가보면 물론 이제 그 얼마에 사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자기가 돈이 안 되면, 감당하기 어려우면 더 이상 값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경매 시장에서는 최고의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그 재화가, 그 상품이 넘어가겠죠. 그럼 이건 이제
얼마짜리가 되겠지만 최고의 가치가 반영되겠지만 그건 아니죠. 실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하게 그 가격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고 더욱이 이건 무료 공연이었었잖아요. 그죠? 무료 공연, 무료 입장권이었는데 이렇게 줄을 서는 사람들은 무료였기 때문에 줄을 서서 돈이 없어도 입장권을 구해서 그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열의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꼭 그 라인 스탠드를 고용했다 해서 그 공연을 꼭 보고 싶었다라고 그만큼 열심히 열렬하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경제적 능력이 우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 꼭 보고 싶은 건 아닌데 이렇게라도 표가 구해질 수 있으면 한번 봐볼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실제는 경제적 능력이 우월했기 때문에 라인 스탠드를 고용해서 그 입장권을 구해서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 재화의 입장권이란 재화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인지 이건 꼭 라인 스탠드를 고용해서 대신 줄을 세워서까지 표를 구해서 보는 사람이 더 높게 재화를 높게 부여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방식이 허용되는 것은 경제적 능력 여부에 따라서 라인 스탠드를 세울 수 있는 사람,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수월하게 그 입장권을 구하게 되고 그렇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꼭 줄을 설 수밖에 없는데 줄을 서는 과정 속에서 라인 스탠더들은 열심히 줄을 설 거 아니에요.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니까. 그래서 라인 스탠더보다 뒤늦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제 불리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제적인 능력이 바로 사회적인 혜택의 유불리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정의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목할 차원은 이제 도덕적 부패의 차원이라고 그랬죠. 도덕적 타락의 문제. 자, 방금 봤듯이 뉴욕 퍼블릭 시어터에서의 셰익스피어 야외 공연은 무료 공연이었어요. 근데 이게 라인 스탠드를 고용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라인 스탠더 고용 시장이라고 하는 고용 시장의 어떤 상품처럼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냐? 무언가가 변질되고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이 무언가가 변질되고 훼손되는 측면이 도덕적 부패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타락을 말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뉴욕 퍼블릭 시어터에서는 셰익스피어 작품 무료 야외 공연을 일종의 대중의 축제로 또는 시민을 위한 축하 행사로 기획한 거예요. 말하자면 뉴욕시가 자체적으로 베푸는 선물이라는 거죠. 자, 우리 뉴욕시가 세금으로 마련된 시민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이런 공연들을 마련했고 이건 무료로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물론 야외 공연이라 하지만 센트럴파크가 아주 큰 공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또 정해진 저녁 시간에 특정한 날에 야외 공연이 일정한 기간 동안 펼쳐지기 때문에
뉴욕 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공연을 관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건 퍼블릭 시어터의 행사 취지 자체는 뭐냐? 이렇게 관람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뉴욕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셰익스피어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고 동등하게 제공하려는 데 있었어요. 이게 그 취지죠. 행사의 취지입니다. 그죠?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 뉴욕 퍼블릭 시어터 측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선물로 뉴욕 시민들이 서로 세금을 통해서 마련하는 선물과 같은 이 행사에 라인 스탠드를 고용하는 상황이 끼어들었어요. 일단은 이제 돈으로 거래하게 되는 거죠. 이건 사실상 입장료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라인 스탠드를 누군가 고용해서 입장권을 확보하면 장당 라인 스탠더에게 지불한 한 장당 125달러는 그게 일종의 하나의 입장료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무료 공연이고 선물이어야 되는데 이런 행사 취지에 반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건 공공의 축제를 돈벌이 사업에 말하자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바꿔버리는 행위가 돼버린 거죠. 이건 그래서 도덕적으로 부패한 행위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부패라고 하면 부정한 이득을 연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은 이걸 보고 그냥 뭐 라인 스탠드에 돈을 주고 이 사람들한테 그 시장 논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처럼 뭐 실제 무료 입장권을 취득한 거니까 퍼블릭 시어터에게 돈을 지불한 건 아니라는 생각에 부정한 이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게 되겠죠. 아마 이 지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앞서 살펴본 자유지상주의자, 공리주의자, 경제학자들은 이게 무슨 부패야, 무슨 부정한 이득이야, 정당한 이득이지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 라인 스탠더는 자기가 일한 만큼 들여온 시간만큼 돈을 벌었고 또 이 사람을 고용한 사람 역시 돈을 내고 입장권을 구했기 때문에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부패라고 하는 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뇌물이나 불법 거래만이 부패가 아니라 어떤 재화나 사회적 관행을 부패시킨다라고 할 때 그 행위가 평판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죠? 또는 그 가치를 합당한 수준보다 낮게 평가하는 행위인 경우에 이런 것들도 다 부패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퍼블릭 시어터의 무료 공연 입장권에 가격을 매겨버렸기 때문에 이 부패와 타락이 생겼다는 거죠. 왜? 퍼블릭 시어터의 행사의 취지를 반했어. 이게 무료 공연이고 시민을 위한 축제 행사고 대중적인 축하 행사인데 그래서 누구나에게 무료로 공연을 관람한 단지 선착순으로 제한된 그 순서 안에만 들어올 수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다 라고 해서 기획하고 이렇게 공공성을 강하게 부여했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라인 스탠더 회사나 라인 스탠더들은 여기서 돈벌이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은 돈을 내므로써 그 정신을 훼손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를 저하시킨 거고 그 평판을 끌어내 버린 거예요. 그런 것도 역시
일종의 도덕적 타락이고 부패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도덕적 비판이 도덕적 타락과 부패라는 차원에서 행해질 수 있다고 우리들이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계속 보니까 어떤 한 입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공정성이든 부패의 측면이든 이렇게 두 윤리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줄서기라고 하는 선착순의 윤리를 도덕적으로 옹호하려는 입장과 시장의 거래 방식이라면 그게 자유롭게 이루어진 것이고 또는 공리주의자처럼 사회적 공리를 증진시켜주고 또는 경제학자들처럼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거리다 라고 주장하고 그런 자유시장을 확장시켜가는 거라고 보는 입장은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값비싼 티켓을 구입한 승객에게 공항에서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일이거나 또는 나 홀로 운전자가 카풀차로 이용권을 돈을 내고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일, 또 방금 집중적으로 살펴본 라인 스탠드를 고용하여 입장권을 확보하는 일, 이런 것들은 자기 차례를 자기가 직접 줄 서서 기다려야 했던 줄서기의 윤리라고 하는 방식을 좀 더 빠르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시장의 윤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종의 우리가 보면 한 묶음으로 하면 새치기 권리 구매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종 유형이죠. 새치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시장 거래 방식이고 시장의 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시장 지상주의나 거래 시장에서의 거래 만능주의, 그렇게 해서 생겨나고 있는 시장사회의 모습, 이런 데서 생겨나는 일종의 새로운 사회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듯이 시장의 방식, 줄서기의 방식, 다른 말로 하면 가격을 지불하는 시장에서의 거래 행위 또는 선착순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행위, 이것들은 재화를 분배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에요. 서로 다르죠. 그죠? 구분될 만큼. 분명하게 다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내고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화 또는 줄을 서서 기다려서 재화를 서비스를 받는 방법, 이것들은 아마 어떤 활동이냐에 따라서 서로 이 방법들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적합하다라고 할 만한 게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자, 줄서기의 방식은 선착순의 도덕은 평등주의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죠. 그죠? 누구나가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줄을 빨리 서서 기다리면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평한 측면을 가져요. 이 경우에는 어떤 목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떤 특권도, 영향력도, 재력도 다 무시한다는 점에서 평등하죠.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줄서기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야, 차례 좀 지켜, 좀 기다려봐, 새치기는 안 돼 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버스 정류장,
극장에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극장이나 야구장에 갔을 때 거기에 공중 화장실이 있으면 그 화장실에서 이런 원칙은 지금도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버스 정류장이나 공중 화장실에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가 앞에 끼어들면 우리는 뭐죠? 화가 나죠. 근데 이런 때도 누군가 급하다고 해가면서 좀 먼저 좀 실례하지만 먼저 좀 내가 앞에 서면 어떨까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 그래요 하면서 들어주죠. 근데 만약에 뒤에 서 있던 사람이 내가 10,000원 줄 테니 자리 좀 바꿔줄 수 있나요? 그러면 10,000원이란 돈이 크다고 여겨진 사람은 바꿔줄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일단 화가 나죠. 뭐 당신 돈 많은 거 자랑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바꿔주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처럼 학생들은 10,000원이 클 테니까, 크게 느껴질 테니까, 오유 10,000원 준다면 좋지요 라고 하는 사람들, 학생들도 꽤 있겠죠. 하지만 마음이 흔쾌하지는 않을 거예요. 또 공중 화장실을 돈 많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의 편의를 급한 사람 무료 화장실 옆에다가 유료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여러분도 그냥 호감 있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무료 화장실을 줄 서서 이용하다 보면 옆에 유료 화장실에 사람들이 적고 이용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거긴 줄이 없으면 아, 저 돈 있다고 자랑들 하는 줄이고만 화장실이고만 하면서 거부감을 갖기가 쉬울 거예요. 맞아, 우리로 하여금 시장의 윤리는 이런 부류를 시장의 윤리로 대체해 가면 우리로 하여금 뭔가 분노라든가 꺼리끼고 뭔가 위화감 같은 걸 느끼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리들은 줄서기의 윤리, 선착순의 도덕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마음속에 한 자리를 여전히 차지하고 그것이 불쑥 끌어올려지면서 이런 시장의 윤리로, 시장의 논리로 대체하려는 방식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사회적인 위화감을 우리들은 많이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종 세칙의 유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쾌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심화되어 가고 점점 모든 것을 시장사회적인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거래 지상주의 또는 시장 만능주의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어렸을 때 배운 이런 마음들이 약화되고 시장의 논리나 시장의 윤리를 받아들여가고 용인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커져가고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 두 문제를 놓고 어떤 방식이 좋을지 자꾸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면서 여러분 나름의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시장 윤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내 삶을 살아가도 좋을지 아니면 내 인생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버스 정류장, 공중 화장실 이런 데서는 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래도 선착순이라고 하는 줄서기의 윤리를 계속 지켜가는 사회가 내가 더 살고 싶은 사회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그렇죠. 과거에는
뭐 음식점이든 커피숍이든 옛날에 다방 이런 데들 화장실은 그냥 열려져 있었어요. 문이 항상 그런 점포의 화장실도.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문을 잠궈두고 있죠. 비밀번호를 말하자면 그 업소에 가서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사회로 바뀌었지요. 아마 이런 세상을 두고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 옛날에는 화장실 다 열어놨었는데 하면서 아주 급할 때는 그런 불만을 표하는 말을 들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태어나서부터 거의 여러분들은 1980년대 후반생이잖아요. 이때 태어난 세대가 아니죠. 이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다 보니까 다 화장실 문을 잠그거나 열쇠를 가지고 가게 하거나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는 그런 업소 점포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런 느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 분들은 뭔가 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키를 들고 가야 되고 이렇게 문을 잠가 두고 비밀번호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라고 거부감을 갖는 거죠. 자, 어떤 세상이 좋을지 우리들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두 윤리는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상품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시장의 윤리에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상품화하기에 꺼림직한 측면이 있다 하면 줄서기의 윤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듯이 재화의 분배 방식은 실제 그 분배하려는 재화의 종류 또는 그 재화의 성질과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분배 방식을 정의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집을 파는 일은 빨리 왔다고 해서 빨리 사러 온 사람한테 팔지는 않잖아요. 팔려는 사람이 자기가 받고 싶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구매자가 올 때 거래가 성사되겠지. 빨리 왔다고 해서 싼 값에 넘겨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는 서로 그 가격이 어떻게 보면 그 집값을 집의 가치를 평가하는 구매자하고 판매자하고 서로 합의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버스를 기다리는 일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일은 뭡니까? 줄을 서서 사람이 타려는 사람이 많다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방식으로 먼저 버스에 올라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서로 종류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규범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버스 기다리는 일은 정류장에서 차례대로 줄을 서자. 집을 파는 일은 돈을 집값을 많이 내려는 구매자한테 이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먼저 줄 수 있겠지요. 그렇죠? 팔겠지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원칙에 의해서 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더 나아가면 시장의 논리만이 아니고 또 줄서기의 도덕만이 아니라 어떤 그 재화의 가치나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필요성 또는 경우에 따라 그 재화를 추첨으로 또는 먼저 우연히 발견하는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재화가 분배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학교 입학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어떤 자격을 구하겠죠. 가장 먼저 서류를 냈다고 지원했다고 지원 순서 1번이라고 해서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고 가장 돈을 많이 등록금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입학시키는 것도 아니죠. 이건 뭐죠? 아직까지 대학은 학업 능력이 우수하고
장래가 유망한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가한다. 말하자 하나의 자격을 따지죠. 그죠? 입학 자격이라는 걸 따지는 자격을 이렇게 학업 능력과 또는 다양한 어떤 활동 능력을 보여서 유망한 그런 잠재 능력을 보이는 학생에게 입학 합격증을 주려고 하죠. 그건 시장의 논리도 아니고 돈을 지불하는 능력도 아니고 선착순의 줄서기 방식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이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재화는 이 성격과 그런 것이 대학 입학의 자격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자격에 들어맞아야 되는, 합격해야 된다는 그런 방식으로 분배한다는 거죠. 또 병원 응급실은 어떻게 돼요? 응급실에 진료를 받은 순서는 물론 다 똑같은 환자들이고 똑같은 수준의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의 상태라면 도착한 순서에 의해서 할 거예요. 번호표를 주겠죠. 또 누가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렇지만 돈을 치료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증상이 위급한 정도, 응급실이니까. 비록 늦게 왔고 돈을 많이 내겠다고 의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죠? 증상이 너무 위급한 사람은 뭐죠? 가장 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 응급실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 방식이죠. 또 치료 방식이기도 하고. 그렇죠? 일반적인 뭐 진료라고 한다면 병원에 예약하고 또는 도착한 순서에 따라서 하겠죠. 물론 우리나라는 응급실에서도 아무리 위급한 사람도 일단 가서 먼저 등록하라고 하죠. 돈을, 진료비를 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원칙을 보면 증상이 가장 위급한 사람을 이면 순서나 돈을 낼 능력과 상관이 없이 먼저 진료하고 치료해야 된다는 정신이 발휘되는 데가 병원 응급실 진료와 치료 행위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우리도 배심원 제도가 있죠. 국민 배심원제.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배심원은 어떻게 합니까? 추첨으로 선정하죠. 그리고 추첨으로 선정된 배심원은 그렇게 배심원으로 소환된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대신 라인 스탠더처럼 고용해가지고 대신 가서 배심원 역할을 하고 오라고, 내가 바빠서 못 가니까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바로 이게 시민으로서의 행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공적인 의무는 내가 라인 스탠더를 고용하듯이 대신 공적인 일을 수행할 사람을 대신 맡길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이 선출돼 놓고는 돈을 받으면서 말하자면, 야, 내가 오늘 국회 갈 시간 없으니까 보좌관인을 대신 보내서 그 역할을 하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리고 돈을 내가 더 줄 테니까 가서 대신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마치 이렇게 대학교의 입학 자격이라든가 병원 응급실에서는 이제 얼만큼 더 응급한 상황이냐, 응급한 환자냐에 따라서 배심원 같은 어떤 시민으로서의 공적인 의무는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된다는 거. 아주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하려는 행위가 어떤 성격의 행위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식도 안 되고 줄서기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각자의 다른 방식의 적합한 분배 원칙이 생겨나게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은 시장의 윤리와 줄서기 윤리의 대립 상황을 가지고 그 공정성과 도덕적 부패의 문제를 검토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보면 이렇게 재화의 분배 방식, 꼭 이런 방식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알 수는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챕터인 세치기 유형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성과 또는 도덕적 부패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시장의 윤리와 줄서기의 윤리를 대비적으로 살펴보면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치기 유형, 신종 세치기 유형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밝혀보도록 하는 토론 과제를 부과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차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한 바가 있죠.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진행하는 수업은 이 수업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직접 토론 과제를 부여하겠다고. 원래는 이 과제가 조별 발표와 토론 과제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토론 활동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또 발표해보는 그런 기회를 우리 사이버 캠퍼스의 토론을 통해서나마 하도록 과제를 이렇게 매주차 과제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10주차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수강생은 빠짐없이 다음 사례 1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판단에 따라서 토론을 펼칩니다.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배점이 3점이나 배점이 되어 있으니까 토론에 참여해서 한 번도 발언을 하지 않은 학생은 이 3점에 대해서 0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사례는 이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한민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명동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일정도 발표되었어요. 그러자 한국의 카톨릭교도 가운데 많은 신도가 교황이 집전하는 명동 성당의 미사에 참석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겠죠. 카톨릭 신도라면 교황은 카톨릭 신도들에겐 신의 대리자 중에 최고의 대리자잖아요.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성직자예요. 그래서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라면 진짜 저 시골에서도 서울로 올라와서 명동성당의 미사를 꼭 보고 싶겠죠. 함께 참여하면 그만큼 더 거룩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미사에 참석하고 싶어 하니까 카톨릭 교구와 지역 성당들을 통해서 그 명동 성당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 미사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에 걸맞게 일정한 매수의 무료 입장권을 신도들에게 배부합니다. 그런데 이 신도들 가운데 서로 이 무료 입장권을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 한 매당 50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입장권 안표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 입장권 표가 어떻게 무료 입장권이 어떻게 이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 안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그죠? 어디서 이 표들이 왔는지 몰라도 이 한 매당 50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어요. 자, 이 같은 교황 집전 미사의 입장권 안표 매매 시장, 온라인 거래 시장이죠. 그리고 그러한 거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러분 나름의 입장을 세워서 판단을 내려서 그걸 우리 사이버 캠퍼스 토론 방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 나름의 주장과 이유를 제시해 가면서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제시하는 주장과 이유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발언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여러분이 수행해야 됩니다. 물론 평가는 이 발언의 횟수, 참여한 횟수, 그리고 또 그 발언의 질적인 수준, 기여도, 토론을 서로 얼만큼 리드해가고 그런 것들에 기여해가고 있느냐, 이런 질적인 측면까지를 고려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3점 배점 중에 0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토론을 수행하는 기간은 6월 10일 수요일 9시부터 시작해서 14일 일요일 자정까지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6월 14일 자정 시간까지 참여를 반드시 1회 이상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기대하고 이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이 사례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또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주차 영상 자료 시청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